바이든 대통령이 1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1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국정연설에서는 3분의 1가량을 할애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내내 존칭 없이 푸틴으로만 불렀고 러시아 항공기의 미국 영공 비행 금지 등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계획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심히 잘못된 계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상상하지 못한 힘의 벽에 부딪혔다고 지적하며 전 세계가 푸틴의 행동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대해 제재에 들어갔다며 한국을 비롯한 제재 동참 국가들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국민과 함께 한다고 언급한 뒤 옥사나 마르카로바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를 지목했고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마르카사로바 대사와 포옹을 했습니다. 이날 국정연설에서는 경제 문제도 언급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문제와 관련해 더 나은 계획이 있다며 비용 절감과 생산 증가 그리고 외국 공급망에 의존하는 대신 미국에서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 이날 국정연설에 참석한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대한 통제가 필요 없게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완전한 퇴치와 변이 대응, 치료제 확보를 위한 노력은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해 4월 28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한 바 있으나 취임하는 해에 진행되는 일정은 국정연설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천재라고 지칭해 여론의 문매를 맞으며 논란이 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일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학살로 규정하고 러시아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는 전쟁 발발 직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천재라며 칭찬한 바 있습니다. 사람들은 민간인까지 죽어가는 끔찍한 참사에도 푸틴을 옹호하는 트럼프를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민주주의의 국제 질서를 중시하는 미국의 전 대통령이 이 같은 발언을 하자 논란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유엔이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지하고 세계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집중하자 그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표 연례 행사인 시팩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의 심경에 공감한다며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수도 키예프에 머물며 대항하는 것은 용감하다고 칭찬했습니다. The Russian attack on Ukraine is appalling. It's an outrage and an atrocity that should never have been allowed to occur. It never would have occurred. We are praying for the proud people of Ukraine. God bless them all. God bless them all.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의 무능력함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백악관 측은 이와 관련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칭찬하는 사람의 조언은 듣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 때와는 달리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바이든 정부가 재차 언급한 단호한 대응은 어디에도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놓고 남북이 유엔을 무대로 치열한 논리 대결을 벌였습니다. 양측은 1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유엔 긴급 특별총회 2일차 회의에서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현 주 유엔 한국 대사는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강하게 규탄한다며 우크라이나의 주권, 독립, 영토 보전을 존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성 주 유엔 북한 대사는 우크라이나 위기의 근본 원인은
다른 나라를 향한 고압적이고 독단적인 태도에 심취한 미국과 서방의 패권 정책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화상으로 전쟁의 참상을 전하며 유럽연합의 연대를 증명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의원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 철군을 요청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은 찬성 141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가결됐습니다. 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유엔의 연대의식을 보여줬다고 평가됩니다. 이번 결의안과 같은 중요한 안건은 193개 회원국 중 표결 참가국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채택됩니다. 한국도 찬성 대열에 합류한 반면 북한은 예고한 대로 결의안 채택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북한 외에도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벨라루스, 에리트리아, 러시아, 시리아가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연대 결의는 결의안 통과뿐만 아니라 대규모 지원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분쟁 지역에 무기 수출을 금지해온 독일이 무기 지원을 결정했고 중립국인 스위스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유럽연합 제재 명단에 오른 367명의 자산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피난민에 대해서도 유럽연합은 망명 신청 없이 최대 3년간 수용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유럽연합의 적극적인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러시아 사이의 문으로 여겨지면서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유럽도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조지아주에 주둔하고 있던 제3보병사단 소속 5,000명의 병력이 독일에 도착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미군 7,000명의 독일 파병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독일에 파병된 조지아주 병력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방어 역량 강화의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미군 병력도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파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병력의 안전과 우크라이나 국민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툴루스에 위치한 귀네플레이스몰 대규모 백신 접종소 운영 시간이 대폭 축소되어 토요일에만 운영됩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꺾이면서 백신 접종을 하려는 사람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검사소는 주중에도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툴루스에 위치한 귀네플레이스몰. 귀네과 뉴턴, 라데일리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금요일 주 전체의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듦에 따라 평일 백신 접종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백신 접종이 가능하며 코로나19 검사는 평일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귀네과 뉴튼, 라데일리 카운티 보건국의 오드리 아로나 박사는 보건부와 각 카운티 위원회 관계자들의 공동 노력으로 지역사회의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뉴욕주 보건당국이 수집한 새로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이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에게는 감염 예방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보건국과 밴더빌트 대학의 소아 백신 전문가 캐서린 에즈워즈 박사 등 연구진은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에 이뤘던 작년 12월 13일부터 올해 1월 31일 사이 화이자 백신 1차와 2차 접종을 완료한 12세에서 17세 어린이 85만 2,300여 명, 5세에서 11세 어린이 36만 5,500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기간 입원 예방 효과가 12세에서 17세에는 85%에서 73%로 5세에서 11세는 100%에서 48%로 각각 떨어졌습니다. 또한 감염 예방 효과는 12세에서 17세의 경우 66%에서 51%로 낮아졌지만 5세에서 11세는 68%에서 불과 12%로 급감했습니다. 접종 후 수개월 뒤부터 코로나19 백신 효력이 점차 감퇴한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었지만
5세에서 11세 연령대에서는 접종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효력이 크게 떨어졌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다만 중증 예방에는 여전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조지아주의 완전 백신 접종 비율이 다른 주들보다 뒤처지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조지아주는 테네시주와 함께 미국 50개 주 중 7번째로 낮은 백신 접종률을 보였습니다. 조지아주는 18세 이상 성인 인구 중 64%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쳤으며 34.9%가 부스터샷을 맞았습니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은 높습니다. CDC 통계에 따르면 조지아의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전국 사망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조지아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방접종을 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하원은 1일 세금 환급 법안 HB 1302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개인의 경우 $250, 부부는 $500입니다. 이번 세금 환급은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올해 초 의회 연설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2021 회계연도 세수 $37억 잉여금 가운데 $16억 세금 환급으로 조치하겠다고 캠프 주지사는 밝힌 바 있습니다. 유통업체 타겟이 시급을 최대 $24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신규 입사 시간제 직원이며 직종과 근무 지역에 따라 시급을 현재 $15에서 최대 $24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최저시급 인상안은 타겟의 인력관리 투자계획 중 일부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력관리 투자계획에는 오는 4월부터 실시되는 시급 직원들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보험 혜택 자격 기준도 주당 평균 30시간 근무자에서 25시간으로 낮춰졌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3월 2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8,072만 9,871명, 누적 사망자는 97만 8,226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6만 7,56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161명 늘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91만 3,171명, 누적 사망자는 29,89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932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60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8만 2,428명, 누적 사망자는 1,956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9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명 늘었습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7만 3,050명, 누적 사망자는 1,675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84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6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